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산운용가이자 한 아이의 아빠인 정진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나요? 아마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거나 이번 달 카드값을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자산운용가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있지만 정작 제 통장은 늘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 같았죠.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은 뜨거운데 왜 돈은 제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걸까요? 우리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정작 돈이 무엇인지, 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돈은 인격체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돈이 생명도 없는데 무슨 인격체냐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돈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가집니다. 돈은 자기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에게 붙어 있으려 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는 손살같이 도망갑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큰 돈은 절대 다가오지 않죠. 돈을 감정이 있는 사람처럼 대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길가에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을 보고도 줍지 않았습니다. 귀찮았으니까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잔돈을 놔지 않고 나오면서 쿨한 척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바로 돈을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찮게 대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돈은 큰 돈의 어린 시절입니다. 친구를 데려오고 형제를 데려오는 씨앗이죠. 이런 100원을 우습게 아는 사람에게 1억, 10억이라는 큰 어른 돈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 직업이 자산운용가이다 보니 큰 돈을 한 번에 번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땅값이 올라 벼락부자가 된 분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몇 년 뒤 다시 빈털터리가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돈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300만 원은 어쩌다 한 번 들어오는 1억 원보다 힘이 셉니다. 규칙적인 수입은 조직화된 군대와 같습니다. 반면 갑자기 생긴 돈은 훈련받지 않은 오합지졸이죠. 여러분의 월급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규칙성이야말로 미래의 성을 쌓는 가장 단단한 벽돌입니다. 돈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죠. 처음 1,000만 원을 모으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아야 하죠. 하지만 그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는 과정은 처음보다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본 자체가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으고 있는 그 작은 종잣돈이 나중에는 거대한 자석이 되어 주변의 부를 빨아들일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무거운 중력을 거스르고 있는 순간입니다.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의 돈에는 이자라는 무서운 아이가 딸려 있습니다. 내 돈으로 투자하면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내 편이니까요. 하지만 빚으로 투자하면 시간은 내 적이 됩니다. 조급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최악의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투자도 성공합니다. 친구의 돈을 빌려서 도박판에 앉아있는 기분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선 4가지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을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능력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연봉이 높으면 부자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연봉 1억을 받아도 1억 2천을 쓰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버는 능력은 부의 기초일 뿐 완성은 아닙니다.
밖에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고소득자 중에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이건 인내심과 절제의 영역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적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제 아내는 결혼 초창기에 가계부를 쓰면서 100원 단위까지 맞췄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빡빡하게 산다고 투덜댔지만 돌이켜보면 그 꼼꼼함이 지금 우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모으는 능력은 댐을 쌓는 기술과 같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댐이 없으면 물은 다 흘러가 버립니다. 세 번째는 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성을 지키는 수성장군의 능력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기꾼, 잘못된 투자 정보,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들의 부탁까지 돈 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부자들은 100% 수익보다 100% 원금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아 올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벽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마지막 네 번째,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는 돈을 잘 써야 합니다. 사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곳에 돈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구에게 밥 한 끼 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부자가 되길 바랄 순 없습니다. 베풀어야 할 때 베풀고 투자해야 할 때 과감하게 투자하는 안목.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키웁니다. 여러분의 돈이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고 감동이 될 때 그 돈은 더 큰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마법입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매달 10만 원씩 주식 계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돈이지만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돈은 엄청난 자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하루라도 더 오래 시장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평범한 우리가 자본가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심은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건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럼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갑 속에 영수증과 명함이 꼬깃꼬깃 섞여 있지는 않나요? 지폐가 구겨진 채 아무렇게나 들어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지폐의 앞면이 보이게 금액 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리해보세요. 돈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의식입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호텔입니다. 호텔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손님이 오래 머물고 싶어 하겠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부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폭락장을 만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말이죠. 대중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때 웃으며 주식을 담습니다. 리스크가 가장 클 때가 사실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입니다. 가격이 싸니까요.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리라는 워런 버핏의 말은 진리입니다. 폭락장은 줌든 자에게는 박앤세일 기간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부자인 척하기 위해 가난해집니다. SNS에 명품 언박싱 사진을 올리고 카푸어로 살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려 하죠. 하지만 김승호 회장님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왜 남의 눈치를 보며 소중한 돈을 낭비합니까? 진짜 자존감은 통장의 잔고와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보여주기식 소비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쿼터가 아니라 진짜를 가지세요. 글을 모르면 생활이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문맹은 질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환율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어렵다고 외면하지 마세요. 하루에 경제기사 한 줄이라도 읽으세요. 경제 용어를 공부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누구보다 똑똑해져야 합니다. 나의 무지는 누군가의 수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근로소득은 중요하지만 영원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늙고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 부동산 임대료, 저작권료, 혹은 작은 비즈니스라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겠지만 꾸준히 늘려가면 어느새 콸콸 쏟아지는 수도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파이프라인을 조립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도박처럼 생각합니다. 차트만 보고 단타를 치죠. 하지만 주식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증서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여러분은 이재용 회장과 동업자가 된 겁니다. 동업자가 회사의 미래나 가치도 모르고 매일 가격만 확인하고 있다니 말이 되나요? 내가 믿고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기업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 기업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세요. 훌륭한 경영진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주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IQ보다 중요한 건 EQ, 즉 감성지능입니다. 시장은 조울증 환자와 같습니다. 하루는 기분이 좋아서 폭등하고 하루는 우울해서 폭락합니다. 그 변덕에 일희일비하면 결국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내가 이 자산을 왜 샀는지, 목표는 무엇인지 명확하다면 시장의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세요. 부는 인내심 있는 자에게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가끔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보며 다짐합니다. 가난의 고리를 내 대에서 끊겠다고요.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에게 돈다발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검소하지만 인색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일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변화를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을 인격체로 대우하세요. 작은 돈을 사랑해야 큰 돈이 옵니다. 둘째, 일정한 소득의 힘을 믿으세요. 규칙적인 돈이 가장 강한 돈입니다. 셋째, 네 가지 능력, 벌고, 모으고, 지키고, 쓰는 을 골고루 키우세요. 넷째, 복리의 마법을 믿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이 원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뒤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부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영상을 끄고 나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지갑을 정리하고 통장을 점검하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지출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나는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한다. 이 긍정의 확언이 여러분의 무의식을 바꿀 것입니다. 저 정진우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위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